시사정담 3인 3색 2월 9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로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난간에 봉착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대세론이 더욱 강화되면서 안희정 지사가 거세게 도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 반대 세력이 한교안 현안 대응으로 결집되는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월 탄핵 심판은 이제 물 건너갔죠. 예. 3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정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 반 정도가 받아들여졌죠. 현재에서는 한편으로 이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론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내지는 너무 이렇게 서둘렀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제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헌재 자체가 이렇게 뭔가 결정을 제대로 못 내렸다. 뭐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는 것 같으니까 속도 있게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 보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사법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예, 현재 재판부가 어쨌든 이후에 를 위해서라도 공정성에 어쨌든 간에 엄격했다.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박 대통령 측의 좀, 평상시에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처음에 정인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무더기 정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그 점에서 보자면 헌재 인내력에 비해 가지고 박 대통령 측이 하는 거는 정말 법을 악용하고, 더군다나 아마 대통령으로 저렇게까지 염치 없는 짓을 할까, 이게 했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짜증스럽고, 우리가 저런 수준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변호인단 전원 사퇴라든지 또 박 대통령이 이 최후 진술 카드도 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오늘 이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이제 송범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게 네. 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 최후 진술 부분들은 변론 기일이 끝난 다음 2월 22일 끝난 다음 최후 진술은 보장돼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사용해서 최대한 지원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월 이 결정은 넘겼고,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지금 이제 미루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까지만 이렇게 미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이 7인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건 문제가 있고, 오늘 또 이제 원로 법조인이라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했던데 9인을 다 채워서 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들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그건 이제 헌재 자체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새누리당은 다시 또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일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탄핵 자체를 기각 내지는 이제 미뤄가지고 허지부지 시키겠다. 이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부의 기본 기류가 가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특검 대면 조사도 언론 유출을 문제 삼아서 무산시키고, 이것도 역시 또 검찰처럼 특검도 대면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의 조사는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태도로 봐서는 특검 조사까지 이 대면 조사까지 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추측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 과연 한교안 대행이 현재 그 특검 수사 기한 연장 거부할 수 있을까요? 황교안 대행은 거부할 뜻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회가 법을 개정을 할 경우에 그거는 이제 이 황 대행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국회하고 아마 황 대행 쪽하고 신겨루기가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바른정당이 다른 그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즘 보면은 뭐 선거연령 18세라든지 공수처 신설 부분에서는 새누리당과 같이 오히려 반대 입장을 갖다가 표하고 예.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겠죠. 특검은 본인들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니까. 오늘 뭐 바른정당에서도 네. 특검 부분들은 거부하지 마라 연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23일 본회의에서 뭐 예. 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네요. 예, 28일까지가 이제 특검 1차 시한이니까 23일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저거 없이 그 중단된 그 없이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서 국회가 그렇게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그럴 경우에 아마 통과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탄핵 반대 세력이 이 여론전을 갖다가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르신네들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또는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폭로한 것에 따르면은 박항철 전 소장이 탄핵 소추는 위헌이다 이런 짜깁기식 조작된 뉴스도 보내는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들 내보내고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또 미디어 워치라고 하는 이제 신문을 통해서 한 300만 부 정도 또 뿌리고 있는 그래서 탄핵 반대 세력가 집중적으로 지금 탄핵 3월 13일 요 기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자 이제 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 정치권에서 이제 다시금 이게 탄핵 공조의 그 전열을 다시 재구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번주 촛불에서 이미 야당에 대한 상당히 그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들이 쏟아졌고 그 촛불 그 집회 자체 그 발언자들이 그러면서 아마 야당들이 이대로 이 저 대선 그 저 경쟁으로 가다가는 촛불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그 규탄을 받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긴급하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그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 탄핵 그 결의가 이렇게 이 좀 궁지에 빠졌을 때 그 당시에 그 12월 4일입니까? 2일, 3일 요무렵입니다. 아는 게 이 3일 날이 무산되면서 4일 날 촛불 집회가 그때 120만인가 모인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190만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제 뭐 현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지금 이런 거 속에서 이번 토요일 날 예. 이런 그 야당도 이렇게 전부 다 정의당하고 집회에 이제 네. 민주당은 참여하기로 당 차원에서 결의를 했고 예. 국민의당은 그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을 그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월 11일이 이제 15차 촛불이고 마침 또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아.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과거에 이제 이 소원을 빌면서 달집에 뭐 불놓기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집불놀이를 했는데
아마 이번 2월 11일 날 지금 그 시민행동 쪽에서는 그 범국민 행동의 날로 지금 잡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그 촛불을 들자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마 100만 이상이 결집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막판 이제 헌재를 향한 그 양측의 어떤 그 촛불과 태극기 양측의 어떤 그런 그 대대적인 여론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2월 11일 또 정월 대보름 날 어떤 그 촛불 집회 또 한편의 태극기 집회가 그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그 어쨌든 간에 그 조기 대선이 예고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대선 주자들의 어떤 이 행보는 이 실제로 대선 그 도전자들의 행보를 갖다가 가져가고 있고 이 국민 여론에서도 그 부분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특징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세론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뜰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세론 지금은 뭐 다들 인정하죠? 예, 지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자 이렇게 2월 9일자 리얼미터 이제 주중집계 2월 2주차 주중집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다자구도에서 33.2%로 전주에 비해서 또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양자 3자 구도를 보면은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에서는 53%, 그다음에 문재인 황교안 양자 구도에서는 60%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지고 이제 가져가고 있고 3자 구도 그러니까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3자 구도에서는 문 전 대표가 이렇게 50%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이렇게 민주당 후보 넣었을 때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3자 대결에서도 이제 안희정 지사가 50%, 뭐 문 전 대표의 대세론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초강세,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3자 구도에서 금방처럼 안희정 지사를 넣었을 때도 문재인 그 전 대표의 50%와 거의 버금가는 50%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그 압승을 하는 조사 결과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 대한 당 지지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그 아마 이재명을 넣어도 그 차이는 좀 좁아지겠지만 비슷하게 이기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문재인 대세론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좀 악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재는 어제 이제 송영길 그 전 인천시장 의원을 영입을 총괄본부장 본부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영입되자마자 이제 첫 일성이 문 대표의 일자리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는데 그걸 받아서 또 문 대표가 후보는 내가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역정을 내는 그런 모양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안 좋았다 그렇게 봐지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해심의 영입 케이스라고 발표를 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좀 심한 구설수에 지금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법정 구속이 됐고, 또 한 가지가 뭐 지금 그보다 도덕성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그 성진 파티에 그 부인이 재직하던 성진여대 조교들을 불러다 갖고 서빙을 시켰다. 이게 이제 또 법원에서 사실로 판결이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어제 사실 문재인 대표가 또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전인범 씨의 국방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한 것이지 부인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듣고 넘어가고 우기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막강한 대세론을 장악하고 있지만 아마 그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곡점은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내려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본인과의 어떤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이런저런 이 문제 제기 속에서 앞으로 이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안희정 지사가 이 민주당 경선이 본선일 수도 있다 하는 가운데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과 우클릭 행보로서 상당히 지금 뭐 10% 정도 차이로 경선에서는 그 바짝게 그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 내 경선에 대해서 34대 뭐 24 정도 10% 내외의 격차로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로만 보면은 뭐 69대 18인가 굉장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안 지사로서는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지사가 끌어들이는 지지 폭이 이렇게 보수와 중도 쪽 이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연정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논란으로 상당히 접었지만은 상당히 이제 악재도 됐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호재도 된 양쪽의 측면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가 이제 대연정 이야기를 꺼낸 게 딱 일주일 정도 됐는데 상당히 이 초기에는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치명타를 입을 거다 그런 그 분석들이나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거의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또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외연이 그만큼 또 더 늘어나는 뭐 이런 효과도 거두지 않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꾸준히 지금 그 노인들을 방문하고 또 이제 그 이 보수단체를 방문해갖고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좀 일관성 있는 모양새로 이 받아들여지면서 나름대로 좀 그 포지션은 이게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많은 중도 보수 있는 사람들이 그 보수가 질이 멸렬해지면서 그 대안으로 안희정 지사를 갖다가 이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는 또 최근에 그 이미지를 이 상당히 이렇게 좀 참신하면서 패기 있는 아주 이렇게 풋풋한 이런 이 바지라든지 이런 것도 쫙 달라붙는 바지라든지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 많은 부분들이 그 영국에서 제3의 길로서 했던 노동당 당수면서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 예, 토니 블레어는 당시에 어떤 보수당인 대처의 어떤 정책을 갖다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노동당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이끌었던 부분인데 안희정 지사의 최근 행보를 보고 이 토니 블레어를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중도 진보 세력에서 안 지사를 어떻게 이 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한교안 권한대행이 뭐 이제 계속적으로 대선 출마할 거냐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적절한 때 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해서 보수 후보도 이 반 이후에 그래도 그 1강 2중에는 속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교안 총리 어쩔까요? 언제쯤 그 대선 출마 여부를 갖다 이야기하리라 봅니까? 최대한 자기 입장을 안 밝히고 갈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러니까 탄핵 여부가 완전히 결정이 된 이후에 뭐 자기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인 이쪽에서는 당장 빨리 대선 출마금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 입장,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게 되면 이 대선이 이제 12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분이 이제 그 보수 측에 좀 시간을 두고 후보로 나서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탄핵 기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황 총리가 12월 대선에 출마할 속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탄핵 기각 자체를 바라는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보수 쪽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뭐 분석도 일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탄핵 반대하는 분들로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지금 있죠. 예. 잠시 새누리당을 보면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상당히 탄핵 반대 부분에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도 이제는 제법 대선 주자급이라든지 중진급에서 집회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최고위원회다, 비대위다 이런 부분에서도 메시지로서 이게 이 촛불 집회의 색깔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제 탄핵 반대 부분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 당명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 새누리당 최근에 어떤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동안에 기존에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좀 패닉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탄핵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기력을 좀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건데, 탄핵이 설사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소위 지금 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어떤 집권당으로서의 무슨 역할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은 어렵다고 보고, 더군다나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급속도로 아마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 속에서 지금 이렇게 황교안을 붙들고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또 극심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의 어떤 이 지지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추는 당의 어떤 이 모습에 새누리당 중진 의원도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이후에 어떤 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어떤 보수 세력을 대표 대변할 부분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국면 자체가 3월 13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점이 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 세력도 굉장히 이렇게 결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샤이 박근혜라고 하는 표현한 부분은 거의 다 표현됐다. 탄핵 반대 국면 속에서 다 이제 표현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세력이 대부분 다 60대 이상 노년층이고, 그게 이제 다 편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어르신들이거든요.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없는데, 이 가장 고조된 현 시점을 가지고 지지율이 아쉽다고, 거기다가 모든 정치 생명들, 정치의 미래를 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이라면은 이 분위기는 결집력이 완화될 것인데, 그때까지 또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의 지지율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편성하고 이렇게 가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어느 경우에라도 엄청난 진짜 심각한 국론 분열과 어떤 국민적 어떤 충돌의 양상이 벌어질 것인데, 그건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되고, 나서서 어떤 이 국민들 앞에서 설득을 하고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될 건데, 오히려 거기 가서 같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선동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우려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자면은 지난달 말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청와대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 여전히 박근혜와 청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새누리당 모습에서 새로운 어떤 쇄신이라든지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3일 이 정말 지금 우리 나라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11일 정월 대보로 모였던 국민적 결집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